마치 산불처럼 뉴스가 퍼져나갔습니다. 5살 소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절 프랜틱 상태로 아이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중한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모의 얼굴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색대는 동네 공원,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담긴 전단이 길모퉁이마다 나붙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낮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사 강도는 높아졌고 수색 범위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면서 지역사회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슬픔은 점차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냉담함과 무관심함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또한 불일치를 눈치챘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알리바이는 세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수사는 섬뜩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한때 고통받는 가족의 모습을 보였던 부모는 이제 딸의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외딴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낙엽과 나뭇가지 더미 아래에서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의 잃어버린 딸, 어린 소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정의를 요구하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는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골절, 뇌출혈, 장기간 학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부모는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증거의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좌절하고 무너진 아버지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냉담했고 학대, 방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카르틴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가한 수년간의 고문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구타, 굶김, 끊임없는 학대는 그들의 뒤틀린 간호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베테랑 형사들조차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딸의 작은 시신을 묻은 얕은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던 어머니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눈물과 후회로 가득 찬 그녀의 자백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수년간의 침묵 속 방조였습니다. 5번째 부분, 정의는 승리한다. 재판은 언론의 광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대기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 변호사, 일반 시민으로 가득 찬 법정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증언은 가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법정 안에 집중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혐오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부모의 불우한 과거와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어려운 삶을 강조하며 동정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호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판사는 부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자인 어린 소녀는 이제 다시는 어린 시절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법정에 남아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 깊이 새겨진 상처. 어린 소녀의 죽음은 지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알지 못했던 이웃들은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소녀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사회는 더욱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녀의 기억을 기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분, 행동 촉구. 이제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무관심의 그늘 속에서 비밀리에 자행됩니다. 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아동학대의 징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를 주의 성구 살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덟 번째 부분,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자녀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에게 아동 발달, 긍정적인 훈육 기술, 스트레스 관리 전략 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홉 번째 부분, 모든 아이에게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두려움이나 폭력 없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때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받고 필요한 것을 충족받고 권리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을 때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을 기억하며 모든 아이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합시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 됩시다.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그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내밀어 함께 침묵을 깨뜨립시다. 우리의 연대는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아이도 학대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